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까지 8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80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환율 하락이 외국인 매매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흐름과는 사뭇 달라진 흐름입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7일 연속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7일 연속 순유출되었습니다. 7일 동안의 순유출 규모는 2,870억 원입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다시 강세입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피팅주 강세입니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등 피팅 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금요일날 하루 쉬었던 자동차주 오늘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글쎄 자동차, IT 조금 쉬었다 올라가고 조금 쉬었다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더불어 부품주도 오늘 급등세 보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학년 위원이 자동차주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자동차 주식에 대한 제 의견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 주식에 대한 장기 매수 의견 여전히 저는 갖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자꾸 이제 자동차 시장이 꺾였다, 이제 감소세로 들어선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약간 이해도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요,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자동차가 워낙 쉽게 얘기해서 늙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1.7년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그만큼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게 10년 이상 됐다는 거죠. 평균 연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사람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늙으면 이제 고장나지 않습니까? 이제 수리비가 늘어나니까 조금만 고장나고 그러면 이제 5,000불 넘는 게 워낙 많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금 11월 달에 워낙 자동차가 좋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연율 1,500만 대가 됐는데 실제 올해 한 1,40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시장 규모로는요. 내년에는 다시 1,500만 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한 14에서 16%인데 그래봤자 미국 시장의 평균은 1,680만 대. 이것도 수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인데요. 근데 이게 2009년에는 1,000만 대 시장까지 훅 떨어졌던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는 어찌 됐건 간에 아무리 경제 어려져도 자동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자동차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보다 작년부터 중국이 훨씬 커졌는데요. 중국이 올해 좀 안 좋았는데요. 10월 달부터 10월 달을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는 시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요. 애널리스트들의 일관된 생각인데요. 그러면 중국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좀 하이엔드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싼 자동차보다 중대형,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은 자동차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중반에 했던 중국의 공산당이 했던 내년도 이제 경제 운영 기획의 6대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내수 소비 확대인데요. 자꾸 내수 소비 확대하면 옷이다, 화장품이다, 칫솔, 치약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원하는 것은 도시화 그리고 농촌의 근대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됐건 내구성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큰 테레비, 큰 냉장고, 큰 세탁기, 자동차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중국의 소비재를 옷이다, 정말 슈퍼마켓이다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죠. 유럽은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하지만 훨씬 큰 미국과 중국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명히 확인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시총 상위 대형주군에요. 한 10위권에 있는 것 중에 보면 성장성까지 꾸준한 것 중에서 PR이 가장 낮은 것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흔들거리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는 갖고 가셔야 될 주식이 틀림없습니다. 업종 내에서 보면 현대차가 탑픽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글로비스를 저는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대형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중소 자동차 부품에서 다 멀쩡하고 현대차랑 가는 건 좋겠지만 갑을 관계에서 갑을 사시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도 핵심이고요. 그밖에 타이어 주식, 한국 타이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동차 주식 일단 싸다는 것 하나와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여기다 수급 이 세 가지가 좀 뒷받침되고 있어갖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현대차 더불어서 부품주나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또 한국타이어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피팅 업체들, 관이음새 업체입니다. 보통 세 회사,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세 회사 정도를 꼽는데 오늘 성광밴드 같은 회사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 사실 셰일가스 관련하고 관련주들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피팅 업체들은 많이 연관이 지어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세 회사 오늘 주가가 동시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서익 지점장께서 일단 이 피팅 업체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피팅 업체 최근에 업종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이제 피팅 업체인데요. 피팅 업체 대표적인 종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회사인데 그 중에 탑픽으로는 성광밴드를 전 제시를 합니다. 워낙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매출이 1,000억이 넘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무려 158%나 증가를 합니다. 분기 사상 최대고 창사 이래 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거해야 되는 건 증설 효과가 바로 이제 매출로 연결된다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계속 좀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분기에 개선될 건데 실적이 그러니까 지표는 나쁜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설비를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것뿐이기 때문에 실적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그 실제적으로 조선과 연관된 관이음새 쪽이니까 조선하고 프렌트 쪽이 연관된 회사인데 불구하고 그쪽 업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이 좋아진다는 게 지금 가장 근간적으로 나오는 게 셰일가스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 문제 때문에 좀 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그 개발 쪽에 집중되면서 플랜트 쪽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동사들이 내년까지 지금 그 오더 받은 물량이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내년 상분기까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는 업종, 그 테마 중에서 피팅, 그중에 성광밴드의 실적과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한번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팅 업체, 관이음새 업체죠. 일단은 업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 실적이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일단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주가 특성이 한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쫙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도 상당히 좀 많은데 상대 주가가 멀어졌다가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도 잘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입니다. 고용지표,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8만 5천 명에서 9만 명 정도 비농업 부문 취업 접수가 그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14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단연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연준회의가 있는데 이런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비노동 고용 신규 일자리가요 14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수치죠. 지금 업계 언론이나 증권회사 이런 쪽에서 지금 예측했던 것은 8만 건에서 9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5만 건밖에 안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7만 5천 건 내에 불과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예상은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평가는요. 샌디의 영향이 생각보다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은 포인트가 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바뀌었던 것 자체가 좀 다들 전문가들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업률이 되겠는데요. 8.0% 정도. 그러니까 10월보다는 0.1%포인트 늘거나 아니면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7.7%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직자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활동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업률은 7.7%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눈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워낙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고 그것도 2달 연속 수치가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15만 건, 14만 건 이렇게 내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OMC도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거랑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고용활동이 일어나고 실업률이 안정적인 6% 이렇게 이내로 가는 것들을 꿈꾸는데 그것은 주간 신규 일자리가요 꾸준하게 매달 20만 건에서 25만 건 사이가 나와야지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 건, 16만 건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발표된 것 때문에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FOMC 영향이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는데 절대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같은 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됐는데 사실 고용 지표는 한 달 전 지표고 이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심리 지표는 리얼타임으로 반영된다고 봐도 좋은데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가 쏟아졌는데요. 산업활동, 산업생산이 두 자릿수 증가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호전됐습니다. 물론 오늘 나온 수출입 동향은 예상치보다 소폭 밑돌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중국의 거시 지표들은 석 달 연속 지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는데 이번 주쯤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들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인성익 지점장이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진짜 가장 민첩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이미 이제 한물 지나간 유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까지 그 장을 억눌렀던 미국 문제하고 연관돼서 중국의 어떤 그 긍정적인 해결책은 우리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플러스로 미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는데 세계 글로벌 증시와 거꾸로 간 게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얼마 전에 2,000포인트가 깨지고 1,949포인트인가요? 장중에 지난 목요일 날 찍고 급반등, 수요일 날인가 찍고 급반등을 했죠. 지금 3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중국은 바닥을 좀 찍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 것도 상당히 호전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개선되는 추세이고 먼저 반영돼서 지수 자체가 이제 급등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2,000포인트는 올라서 2,070까지 갔기 때문에 정고점 2,14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다시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쪽에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 하는 중국 경제공작회의 내용은 이미 지난달 3일에 나 했던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제의 정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쪽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소비 강화 측면이나 투자 촉진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성장 정책에서 안정 정책 그다음에 분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내년의 성장도 성장보다는 안정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그 어떤 지표는 내년 3월에 그 전국 그 인민 대표대 전인대라 그러죠. 거기서 예상 그 목표치를 아마 제시를 할 것 같은데 한 7.5% 이내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은 분명히 잡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연관된 그 어떤 그 시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연관된 종목 중에서 소비재 쪽, 그다음에 기간 플랜 인플라 쪽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대표적 종목으로는 소비재 쪽의 라겐락이나 어떤 그 인프라 쪽에 두산 인프라코 같은 종목 한번 바닥에서 지금 터닝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연관돼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3분기 바닥이다. 이 얘기가 이제 뭐 공감이 좀 확실해져 가는 것 같고요.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비유통주 해제 물량 때문에 뭐 2천도 깨지긴 했었는데 그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이 급락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 경제가 워낙 급속하게 좀 둔화됐었기 때문에 어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잠재적인 부담 요인 하나는 좀 약화된 게 아닌가. 뭐 적어도 악재 하나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점. 이 점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차별화 흐름 지속입니다. 코스피 지금 뭐 보합권까지 밀렸는데 나흘째까지 상승.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8일째 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1,080원, 달러 원환율 1,080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연말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돌발 요인만 없으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연말까지는 워낙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제가 뭐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은요, 그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1,080원까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머뭇머뭇거리던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계속 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열흘 정도 됐는데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미국 이제 그 재무성에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정부의 압력이 계속 행사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면서 그 원화의 그가 추가적으로 이제 강해져야 된다 이런 쪽을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10% 정도 원화가 먼저 약하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일부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원화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이하까지도 외국인이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내년에 1,000원 이하까지 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원화가 강해지는 것이 기존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했던 거 아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항공주가 좋아지네 이런 것들. 좀 어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이 정말 원화가 강해지고 그러면 왜 지금 연중 최저치에 가 있고요. 아시아나가 왜 연중 최저치를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과는 많이 좀 다르다는 거 갑자기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그 연말까지 남은 변수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FOMC의 결과 이번 주에 곧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재정절벽의 이슈 계속 그 시장이 언젠가 되겠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이제 프리어닝 시즌 아닙니까? 이제 들어갔을 텐데요. 4분기가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외국인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매수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는 것은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주식 중심을 가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삼성전자, 현대차 합으로요. 한 50%까지 주식 투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 혹시 외국인이 계속 사서 주식이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완전히 그냥 그 지수 따로 내 펀드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순위는 이제 그 경기 민감한 우리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대형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이 오늘 약한 것이 화학주도 약하고요. 뭐 철강 이런 것들이 다 약간씩 성격이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앞서 지점장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밀려서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들 한 30% 내외.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는 호남석유와 철강에서는 뭐 현대위아, 그 하이스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건설에 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해서 대표적인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사시고요. 나머지 제가 봤을 때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해봤자 트레이딩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테마성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 생명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워낙 많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워낙 뭐 급락하는 주식들이 많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악영향도 있다는 거 좀 걱정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정말 자신 있고 정말 확인이 되고 실적으로 확신이 드는 그런 주식 위주로 정말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매매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수급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대형주 그들만의 리그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객장에 계시니까 상당히 뭐 답답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인성익 점장은 글쎄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주에서 종목 찾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개별주에서 종목 찾기 아주 힘들어진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돌고 돌겠죠. 지금 뭐 축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에 상승하는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낙폭과대 대형주. 과거에 이제 보통 블루칩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그런 쪽이 한 축. 그 다음에 최근 얼마 전까지 고점을 모르고 올라갔던 개별 종목에 대한 축. 이게 세 개를 저는 기준을 놓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를 오늘도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치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오르고 지수의 부담이 얼마 이제는 왔다라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수의 범위를 바닥권을 1890포인트 그리고 그 상단을 1960포인트까지로 지금 설정을 해봤었는데 오늘 196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상단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그에 뒤따라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계속 뒤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동안 개별주들이 끝없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아주 급락을 했는데 보통 평균 10% 이상 지금 빠졌는데 그 종목들이 장중에 하루 이틀 정도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일단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시각 자체는 어차피 지금 상승 쪽으로 계속 또 본다 그러면은 1960포인트 이상 1970까지는 호가가 공백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중순에 상승할 때 갭 상승한 부분하고 10월 초에 하락할 때 갭 하락 부분한 부분이 중간에 뻥 비어 있는 부분이 한 1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1960하고 1970포인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1970을 뚫은 이후엔 전곡전 2010포인트까지는 최근 한 6개월 거래량이 20%가 몰려있기 때문에 매물벽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상승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매의 주체는 개별 종목은 단기 매매로 끝내고 아무래도 낙폭 과대 대형주 철강, 정유, 화학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투톱의 낙폭 과대주의 상대 가격 이 정도로 흐름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